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암을 시작할 때 수많은 궁금증이 있을 건데 그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 보자 합니다. 일단 앞서 수많은 검사들과 진료로 인해서 실질적인 치료는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암을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치료하면서 시간을 보낸 느낌이 들지요. 그런 기분들이 좀 착각이 들기도 해요. 저 역시 그랬고, 그러나 이제는 진짜 항암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암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항암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병원을 가죠. 근데 이제 병원에 항암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그 분석을 통해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항암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몸인지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를 보통 평균적으로 두 가지 검사는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가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2시간 후에 이제 선생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백혈구 수치도 문제 없고 일반적인 간 수치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항암을 이제 진행하는 걸로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약을 타야 돼요. 항암을 바로 이제 주사만 맞는 게 아니라 약을 이제 미리 타가지고, 구토 방지제 굉장히 큰 약이 있어요. 아킨지오라고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이 약을 먹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대 포장이죠. 약 하나가 이제 있으면은 그 큰 박스 안에 보통 한 10개의 알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뜯어보면은 엄청 큰 포장지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뚝 열어보면은 알약이 조그만 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과대 포장인가 싶었는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리 항암 맞기 전에 먹으라고 하고, 그거를 먹어야 이제 구토 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먹으셔야 됩니다. 그거랑 이제 항암센터 가가지고 대기를 걸게 됩니다. 대기를 걸어서 보통 항암센터가 항상 바빠요. 너무 사람도 많고 항암 환자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되게 예민하고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막 지쳐 있고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예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 차례를 잘 차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내 차례가 아직도 안 와, 뭐 1시간을 기다려야 돼, 이러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아픈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차분하게 보내고, 기다리는 동안 너무 막 기다린다, 스트레스다 하지 말고 좀 한 바퀴도 이렇게 돌기도 하고, 뭐 근처에 바람 잠깐 쐴 때 있으면은 좀 공기라도 좋은 데서 이렇게 좀 마시면서 수다도 약간 떨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또 자기 차례가 지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접수하시는 분이랑 뭐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10분, 20분 기다리더라도 좀 미리 가서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 에피소드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아직 그래도 젊고 건강한 상태였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항암 대기표를 기다리고 제 차례가 와가지고 가서 번호표를 딱 드렸는데 말똥말똥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이거 뭐 제가 드릴 게 있나요? 하고 좀 의아해서 여쭤봤더니, 이거 보호자분 말고 환자분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되게 좋았죠. 거봐, 나 암 환자로 안 보여, 내 이렇게 건강해,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암 환자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실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지금 환자예요,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환자입니다, 이랬더니 저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서 괜찮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그런 실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우스갯소리로 넘기고, 이제 그분도 되게 재밌어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방을 배정받고 가게 됩니다. 보통은 8인실로 배정이 되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항암이잖아요. 항암이면은 정말 이게 무서운 약물이 들어오는 거고 몸에 진짜 정상세포도 더 파괴시킬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인데, 이게 보통 30분짜리나 뭐 1시간 이내로 이제 항암을 맞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간편 항암실이라고 해가지고 안마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죠. 저도 그때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항암을 맞는 게 아니라 30분짜리는 보통 이제 간편의자 이런데 안마의자에 앉아가지고 안마기 트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 항암 맞으면서 안마까지 틀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래저래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뒤로 젖히는 정도만 해가지고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짧은 항암을 맞으시는 분들은 그런 의자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아 이거 내가 지금 암 환자인데 장난하나, 이거 너무 막 푸대접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짧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빨리 맞고 빨리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지금 제가 첫 항암을 맞았던 거는 잼자라는 항암이랑, 잼자라고 해서 잼시타빈이라고 해요. 뭐 겜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발음은 있는데, 그 잼자랑 시스플라틴 이 두 가지를 같이 맞게 됩니다. 동시에 맞는 건 아니고 하나 맞고 또 시간을 두고 하나 맞는 건데요. 하루에 이제 전체를 맞으면 6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잼자는 한 30분 정도인데 시스플라틴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고, 그게 너무나도 강력한 항암 약물이기 때문에 신장에 대한 타격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1리터짜리 수액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물도 많이 마시라 그러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한 2, 3일간은 하루에 3리터씩은 꼭 마셔주라고 합니다. 그거 배출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잼자랑 시스플라틴 그 두 개를 이제 맞기로 돼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8명 방이다 보니까 창가 쪽이나 아니면 끝자리를 좀 선호하는데 그거를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다행히도 이제 뭐 안 좋은 자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창가랑 좀 가까운 쪽에 앉았어요. 창가 바로 옆은 아니었지만 한 칸 더 옆인데 거기도 나름 밖이 보이는 자리였어 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달라요. 뭐 안 좋은 자리 걸릴 때도 있고, 저기 뭐 창가 쪽은 아니지만 또 화장실 옆이라서 좋은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옆이면 냄새나고 안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맞다 보면은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이뇨제를 하나 먹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가 중간 후반쯤 가면은 이제 소변이 거의 3, 4분 간격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화장실 바로 옆자리가 더 좋아요. 이 항암을 맞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나중에는 화장실 옆자리를 더 선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잼자로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이제 항암을 맞기 위해 자리로 딱 앉으면은 간호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검사도 살짝 하고 뭐 문제 없는 거 보고 이제 바늘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잼자를 딱 들어가는데 한 3, 4분 있다 보면은 혈관 통증이 느껴져요. 팔에 맞는데 정말 혈관통이라는 게 추상적이기만 하고 그냥 뭐 비슷하게 아픈 거구나 하는데, 진짜 내 혈관이 어디 있고 거기가 정확히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혈관통이 왜 온다는지 진짜 알 수 있었고, 그게 막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 되게 거슬려요. 애매하게 아파가지고 이게 엄청 아파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거슬리게 욱신욱신거리네 이런 느낌이라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흔한 증상입니다 하면서 핫팩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핫팩이 있으면 훨씬 완화된다고 해서 올려놨더니 정말 이게 너무 뜨거운 게 느껴져서 그런지 오히려 뜨거움이 그 통증을 이기더라고요. 뜨거운 감각이 더 강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아니면 따뜻한 게 이제 혈관을 좀 더 풀어주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완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부작용도 당장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 30분 있다가 끝나고 이제 시스플라틴 맞기 전에 1리터짜리 수액을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리터짜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수액을 넣는 거니까 편하게 맞고요. 그때 이제 이뇨제를 먹으면서 뭐 이제 바로 오지는 않고 시스플라틴을 이따가 맞게 되면서 그게 후반쯤 될 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시스플라틴이 끝나고 났을 때 1리터를 또 맞을 때 그때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6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고요. 이게 항암을 맞으면서도 사실 뭘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기도 하고 힘들기 때문에 보호자랑 뭐 얘기도 적당히 하고 너무 떠들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톤으로 이제 낮춰가지고 얘기를 뭐 꾸준히 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같은 것도 냄새가 너무 강하거나 역한 음식만 아니면은 서로 뭐 옆에도 피해갈 것도 없고 나도 이제 배고프니까 먹게 되고, 그래서 저는 카스테라 같은 걸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드럽고 목넘김도 쉽고 카스테라랑 우유를 좀 먹거나 가급적이면 냄새가 없고 좀 자극이 없으면서 먹기 편했던 그런 음식들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되게 냄새나고 뭐 맵고 자극적인 것도 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먹을 때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항암 부작용으로 구토 증세나 약간 메스꺼움 막 그런 고열 증세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먹은 것들이 막 울렁거리면서 나오게 되거나 이제 좀 뭐 이런 맛이 느껴지게 되면은 되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부담이 없고 좀 자극이 최대한 없고
좀 너무 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항암 시작 전에 혈액 검사를 하고 2시간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2시간 사이에 이제 보통 식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때 너무 강렬한 음식이나 뭐 맵고 자극적인 거는 추천을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항암의 역겨움이나 뭐 이런 메스꺼움이 느껴질 때 그 음식까지 더해져서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그냥 무난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약간 입맛을 살리는 그런 음식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찜닭 같은 것도 좀 잘 먹었던 것 같고요. 살짝 달달하면서도 먹기도 부담 없고, 그렇다고 입안에 뭐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지도 않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